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한때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통하던 가로수길이 지금은 유령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와 높은 임대료가 문제였는데 과연 예전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홍경표 기자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강남 가로수길에 다녀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이 지하철 3호선 신사역 인근에 있는 이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대표적 번화가 중 하나였습니다. 네.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패션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네. 친구들과 뭐 색다른 트렌디한 모임을 하자고 하면은 뭐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만나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완전히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유령거리가 생각났고요. 이 과거의 모습까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네. 제가 직접 가로수길을 찾아가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과연 이제 강남의 번화가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비어 있다고 하면 왔던 사람들도 무서워서 다른 곳으로 갈 정도였습니다. 뭐 여기저기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요. 아예 상권이 마비된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네네. 데이터를 보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주요 상권 중에서 가장 공실률이 높은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무려 41.2%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10곳 중 4곳이 비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몇몇 가게 빼고는 사실 연곳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비어 있었는데요. 네. 메인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신사동의 명물인 애플스토어 같은 경우도 현재 직원이 뭐 오늘 손님보다 더 많다 이런 이야기가 훨씬 뭐 나오고 있고요. 예. 네. 요새 그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로수길 모습만 보면 그렇죠. 이 여기가 예전에 어떤 곳이었는지 상상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가로수길을 찾아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과거의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지금과는 좀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사실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였는데요. 네. 2010년대 초반부터 디자이너 브랜드와 갤러리, 카페 등 특색 있는 가게들로 가득 차게 되었었습니다. 지금의 성수동이 그렇듯 뭐 힙한 감성이 지배하던 거리였어요. 네. 이후 패션 뷰티 브랜드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우리가 흔히 옛날에 봤었던 가로수길 거리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뭐 애플을 필두로 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 대형 브랜드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 2010년대 최고 전성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애플 스토어만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고 뭐 네. 상권 자체가 뭐 죽은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좀 심했고요. 예, 뭐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잘 나가던 이 가로수길이 뭐 어쩌다가 지금처럼 외면받게 된 거죠. 일단 뭐 경기 침체 여파가 가로수길에 직격탄을 입힌 것으로 보여요. 예. 가로수길에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물건이 팔려야 장사를 하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자연스럽게 장사를 못하고 가게를 빼야 하는 것이죠. 네네. 또 뭐 상가와 빌딩 자체도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빌딩 투자가 한때 유행이었는데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죽순으로 찍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이 공급 과잉이 된 것이죠. 그러면 임대료가 좀 떨어질 만한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는 적고 공급은 남아돌다 보니까 뭐 가게가 남아도는데도 임대료는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권이 과열돼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로컬 브랜드라던가 그 작은 가게들은 이미 떠나갔고 네네.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충당하지 못해서 뭐 잘 나가는 브랜드 가게들이 나가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월세를 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점점 뭐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대형 브랜드로 이제 위주의 거리를 바뀌었고 네. 특색도 사라져가면서 방문객의 관심도 줄어들고 상인들도 빠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더 안 찾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네네. 제가 신사동 상권에 있는 상인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네. 최근에 워낙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좀 체감이 되시나요? 이 작업하시면서? 네, 체감은 그래도 겨울부터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카페 같은 경우는 겨울이라고 해도 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네. 이제 따뜻한 커피도 많이 나갔었는데 보통 겨울이 비수기이긴 한데 여기는 겨울에 오히려 올라가거나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 겨울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가로수길이 공실률이 40%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월세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월세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서 개인 사업자들이 일단 들어오기에는 너무 힘들어진 상황에서 예전에는 뭐 중국인, 홍콩, 뭐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월세가 조금 떨어뜨리는 거는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가능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은 예전 가로수길은 되게 개성 있는 매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맛집도 많고 그런 개인 카페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카페들이나 개성 있는 매장들은 안쪽으로 다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있는 이 도로가 거의 큰 대로변의 마지막 라인이거든요.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일반 개인 매장들이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기에는 이제 부담이 이제 너무 크게 된 거죠. 저 위에 가게 있다. 그 위에서 한 10년 가까이 하다가 여기 왔는지 한 5년 다 됐어요. 예. 네. 총 합이 한 8년 됐어요. 예. 할찜 장사 하는 지가. 그때 장사할 때랑 지금 할 때랑 좀 요즘에 장사가 잘 되시나요? 17,000원요. 마늘도 우성 마늘 그대로 쓰고 재료가 좋은데도 지금 너무 올라가 이걸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딴 집들은 정말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저녁에 나가보면. 지금 가로수길 자체도 그러고 가로수길에는 완전히 가게들이 거진 비었죠. 그리고 또 이 신사동 이쪽으로 우리 있는 쪽으로도 가게 비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월세 비싸고 업주들이 건물주들이 월세 비싸니까는 있던 사람들도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녁에 나가면 길에 사람이 없어요. 예. 최근 경기 침체가 많이 그럼 장사에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많이 지치죠. 첫째 점심때나 저녁에나 단골 아니면 손님이 없죠. 우리는 그래도 저녁에 단골 한두 팀, 몇 팀 들어오는데 여 나가보면은 있잖아요. 한 바퀴 저녁에 돌아보면 보통 그 큰 식당에 두 팀, 세 팀. 그거가 월세, 인건비는 비싸죠. 재료값도 비싸죠. 뭐가네. 그러니까는 요 밑에도 내려가도 그 큰 식당들도 다 문 닫아가 철거해놨대요. 보통 일 아니에요, 이 동네 지금. 지금 관광객들이 없어졌는 거나 똑같지요. 옛날에는 관광객들이 뭐 가로수길에 물건도 싸고 사람들이 보글보글 했는데 지금 가로수길에 사람 보려고 하면 좀 멀리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새가 비싸고 하니까는 업주들이 다 나가쁘는데 가게들이 많이 비었으니까는 어떻게 가로수길에 뭐 관광객들이 와요? 안 와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말이 강남 신사지인지는 아니에요. 네. 네, 상인들 인터뷰 내용까지 확인해보고 왔는데 이제 결국은 뭐 건물주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들도 살펴보면요. 네, 역시 코로나19 팬데믹도 지금의 가로수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가로수길에는 뭐 메가스토어, 플래그십 등 대형 매장이 많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권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줄어들고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플래그십 스토어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많은 매장이 철수를 또 하게 됐고요. 네. 또 그리고 지금은 성수동, 익선동, 뭐 연남동 등 이른바 새로운 핫플레이스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가로수길을 대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요즘에 뭐 약속 잡으면 홍대라던가 성수동으로 많이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젊은이들이 좀 덜 찾게 되는 것 같고요.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리고 이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거 신사동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제 거리로 유명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드 보복에 따른 한한령, 미국 패권 경쟁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교류가 줄었고요. 네. 뭐 그 자리를 일본 등 국가의 관광객이 채웠으나 그 중국 관광객의 빈자리를 채우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가로수길 침체 원인 이제 신사 상권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찾아봐서 물어봤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예.
가로수길이 옛날에 활성화될 무렵에 엄청나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죠. 네. 공실률은 주로 가로수길 메인 도로 그 부분이 제일 공실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사실 40%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치이지 네네네. 이게 혹시 이렇게 40%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부동산 하시는 여태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향이 별로 없죠. 이렇게 예전에는 거의 다 그 임대가 거의 풀로 다 찼었는데 임대를 너무 다 그 건물주 임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상승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유지하기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유지하면서까지 여기를 비워놓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비워놓은 이유는 또 이제 임대료를 너무 저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자기들의 건물 값어치가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아마 건물주 임대인들께서는 쉽게 이 임대가를 이렇게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뭐 자기 현금 캐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측면이 별로 없죠. 금융권 발생을 네네. 시켜가지고 네네.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매입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임대료 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수지 분석을 해가지고 네. 건물을 매입을 하는데 거기에 공실률이 생기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그러다 보면 또 가격을 임대인들이 여러 가지 그 임대료 하락을 유지하면서 한다 그러면 수지 분석이 안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임대료를 쉽게 낮춰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네. 그런 뭐 난점이 좀 있을 겁니다. 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폭을 건물주들께서 임대인들께서 이렇게 많이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비대해서 아마 유지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명 이게 세로스길이라고 합니다. 양쪽 이 라인을 이쪽 라인은 가로수길에 비해서 별로 공실률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가 임대료 그 상승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이쪽에는 조금 뭐 별로 공실률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예전에는 그 우리 신사동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신사동에 그 지가가 토지 지가가 현 지역에 상당히 높이 상승이 돼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강남 지역하고 강북하고 비교를 합니다만은 강남이 특히 강남 지역에 있어서 신사동이 제일 핫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의 그 투자를 뭐 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이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력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측면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 자체가 어렵긴 한데 이 상인들하고 또 임대인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어떤 지금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생생한 부동산 현장 소식 또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